첫 번째 발표는 6.25 서사에 나타난 여성 청년의 돌봄 정동 연구라는 제목으로 권혜린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권혜린 선생님은 준비되시면은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귀한 발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이제 발표를 맡게 된 이화여자대학교 권혜린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 텍스트가 이제 전후 여성 소설에 해당하고요. 6.25 전쟁이 이제 공사의 경계가 무너지는 이제 시기이자 좀 모성의 돌봄을 또 여성에게 강조하던 또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신재의 소설, 즉 청춘의 불문율과 임진강의 민들레라는 이제 장편 소설들은 돌봄을 어떤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모성의 책임, 의무, 당위 영역으로 보는 것에 이제 한정되지 않는 모습을 이제 텍스트 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저는 이제 연구에서 이 정동과 연결하고자 했고요. 특히 이제 텍스트 안에서 돌봄의 주체가 여성 청년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청년들은 여성 가장에서 벗어나 이제 자신만의 방향성을 이제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는 이제 당대 어떤 여성 캐릭터, 여성 인물들을 보았던 이제 아프레걸과 전쟁 미망인의 이분법을 좀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돌봄이 부재한 아프레걸과 돌봄에 집중하는 이제 전쟁 미망인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텍스트 안에서 이제 전후의 현실 안에 있는 어떤 이 돌봄의 양상들을 또 살펴보고자 했고요. 이것이 어떤 생존과 연결되었으며 또 새롭게 재조정된 관계가 등장하는 기회적 가능성을 여성 청년들이 보여준다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안에서 특히 공감, 사랑, 기쁨, 열정 등의 좀 긍정적인 정동이 좀 돌봄과 얽히는 양상을 또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강신재 이제 젊은 느티나무의 작가로 이제 많이 이제 대표작으로 언급이 되었고요. 또 인물의 이미지, 또 심리 형상, 감각을 형상화한 작가로서 또 여류 작가로 평가받았습니다. 네, 이와 같은 평가는 좀 현실 인식이 좀 부재했다든지 또 사회성이 결여되었다는 좀 부정적인 또 평가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강신재의 소설을 이제 여성주의적인 시각에서 이제 재평가하는 시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어떤 감정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불안을 욕망과 관계와 이제 연결하는 연구들도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감정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어떤 외부와의 좀 상호작용이 아닌 어떤 내면에 좀 집중하고 있다는 또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장편 소설들의 단독 연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깊이 있는 분석을 보여주었으나 어떤 여성 인물의 이게 주체성이라든지 어떤 자립의 의미를 좀 약화하거나 이제 감정을 좀 고정된 것으로 좀 보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제 감정을 좀 관계적인 성격을 띤 정동으로 이제 확장될 수 있으며 이제 돌봄과 연결될 때는 이제 죽음, 삶, 즉 전쟁과 관련되는 이런 모습과 관련되는 영향 관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적극적으로 심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방법론으로 삼은 또 중요 키워드는 돌봄과 정동에 해당하는데요. 이제 돌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호 의존적인 관계망을 이제 전제로 하면서 또 역량, 실천이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전후에 어떤 남성의 어떤 전쟁이 나가서 부재한 상황에서 이제 돌봄이 좀 사회적으로 여성화되는 정동적인 불평등이 좀 발생이 했는데요. 이때 여성 청년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또 발생하는 정동을 좀 적극적으로 또 얽히는 양상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죽음과 삶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바탕으로 한 자기 돌봄으로써 타인을 돌보는 실천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돌봄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정동에 해당하는데요. 어떤 관계, 그리고 마주침이라는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또한 고정된 감정이 아니라 어떤 힘과 강도의 어떤 변이 혹은 또 이행이라는 양상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한 순수하게 분리되고 확실하게 포착되는 관계가 아닌 혼탁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진행 중인 운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이제 관계 안에서 이제 변용하고 변형되는 양상들에 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과 관련된 어떤 역량이라든지 어떤 실천, 실행과도 좀 관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동을 바탕으로 이제 전후 여성 소설을 보았을 때
예를 들어 전쟁과 관련된 감정들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고 이행하고 또 흐름 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구 대상, 연구 방법론을 바탕으로 이제 본문에서는 총 이제 두 작품을 이제 각각의 목차로 나누어서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청춘의 불문율이라는 작품을 통해서는 공감 그리고 사랑의 정동을 또 분석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이제 죽음의 돌봄으로 나아가면서 여러 키워드들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임진강의 민들레, 이제 기쁨과 열정의 정동과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제 삶의 돌봄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마찬가지로 괄호 안에 있는 키워드들과 연결해서 또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이제 청춘의 불문율 이제 분석부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변적 휴머니즘의 발설과 이제 공동 죽음의 참여 부분에서는 어떤 기존의 어떤 전후 소설에 많이 등장하는 휴머니즘이라는 키워드를 텍스트 안에서 또 근거를 찾아서 새롭게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를 들어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에 따르는 결과로서의 나타나는 선택적인 휴머니즘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의무 또는 당위로서의 휴머니즘, 즉 어떤 또 이성적으로만 판단한다든지 아니면 무조건 낙관적으로 보는 휴머니즘을 좀 일종의 불변적인 또 휴머니즘으로 보고요. 반면에 어떤 텍스트 안에서 어떤 영화라는 여성 청년 주체가 발화하는 휴머니즘을 통해서 이제 가변적 휴머니즘, 즉 흐름과 운동성을 지닌 휴머니즘을 얘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텍스트 안에서 이제 영화라는 인물이 또 휴머니즘은 단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이제 가변적인 기분에 따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또 외부에서 강제된 휴머니즘이 아니라 이 여성 인물, 여성 주체가 스스로 느끼고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얘기하면서 참여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 휴머니즘이 이 텍스트 안에서 나타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는 결국 어떤 이 영화라는 이미 전쟁에서 직접 겪은 죽음들이 또 이러한 또 가변적 휴머니즘까지 나아가게 되는 또 계기가 되는데요. 결국 그 죽음들을 이제 영화가 피부나 내장으로 느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어떤 의식적 지각에 앞서는 신체적 자율적 반응인 전율이라는 이제 어떤 단어와 좀 적극적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결국 이것이 어떤 죽음을 통해서 신체와 신체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또 가상적 공동체와 또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의 죽음을 직접 이제 피부로 느낀 영화는 어떤 철민의 가정에 들어갔을 때도 그 죽음의 공간으로 상징되는 그곳을 섣불리 또 안전한 가정으로 이제 복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 병, 불륜 등으로 어떤 죽음으로 상징되는 그 공간 안에서 그 죽음을 적극적으로 타인의 죽음이 아닌 공동 죽음으로 보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죽음들의 조금 이제 공감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성적인 어떤 태도, 생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안에서 여러 관계에 얽히면서 공감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는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예를 들어 뭐 전쟁 영웅과 같은 죽음이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섣불리 정치적인 죽음으로 보거나 어떤 이상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호했던 군인의 죽음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상화하지 않고 정말 군인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좀 접촉하고 감각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율이라는 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희생 정신을 이제 거부한다라는 그런 말을 이제 텍스트 안에서 하고 있고요. 이런 처참한 죽음을 목격하면서 결국 내가 이 현실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죽음 또는 죽음으로 상징되는 모습들을 좀 돌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열린 세계로 상징되는 들판으로 나가는 장면이 또 소설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작품의 시작과 끝에 나타나는 이 군인들의 이제 죽음이 영화가 직접적으로 이 군인의 죽음과 또 접촉하는 장면과 좀 맞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 감각을 뭐 뚜렷이 맛보고 있었다라는 문장이라든지 어떤 심장의 고동, 격렬한 고동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어떤 군인이 죽었던 그 풀 위에 자신의 몸을 그런 던지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준다든지 또는 그 사실을 통곡하거나 죽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계속 직접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접촉하고 발화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목차에서는 이제 관계적 자신감의 추구와 이제 다중적 잠재성의 실현을 통해 이제 다중으로까지 나아가는 또 양상을 또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또 이제 영화의 경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철민의 가정에 이제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일과 사랑의 결합체로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또 유능을 바탕으로 한 또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연애 대상에게도 굉장히 부드럽고 총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도취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전류를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낭만적 사랑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안에서 마찬가지로 여러 대상들과 얽히면서 나타나는 또 사랑으로 이행하는 모습으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춘의 불문율이란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청춘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이제 청춘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이 소설 안에 더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남성 청년들이 사업 실패 후에 노름으로 페인이 되는 절망의 감정을 보여주거나 또는 또 되게 굉장히 폐쇄적인 어떤 고아 의식을 지니면서 또 냉소적인 태도로 나아가는 것과 달리 이제 영화라는 인물은 마찬가지 어떤 전후의 시기에 편치 않음이라는 불안을 경험하지만 거기에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사랑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울, 불안, 매스컴 이런 것처럼 죽음과 관련된 감정들을 느끼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어떤 사랑으로 또 다른 감정으로 전이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이되는 감정들이 적극적으로 드러난 이유 중에 하나는 영화가 끊임없이 이제 다른 인물들과 또 관계 맺기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 맺기가 결국 이제 어떤 다중과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이제 강렬한 느낌을 어떤 한 인물에게 느끼기도 하고, 그다음에 직업적인 정신과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고, 감정적인 부채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랑을 느끼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인물들과 여러 인물들과 연결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어떤 자신을 계속해서 자신 처한 상황에 내던지면서 좀 위험을 무릅쓰는 그러면서 어떤 세계에 열려있는 태도를 지니고 계속해서 그 인물들과 적극적으로 얽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한 인물과 예를 들어 연애 감정을 가지고 어떤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인물들 간의 어떤 애정이라든지 사랑의 양상들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개별자들의 연결망에 해당하는 여러 인물 다중, 잠재적인 모습, 잠재성을 이 또 소설 안에서 제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두 번째 장편 소설 임진강의 민들레에 대해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목차로 이제 가부장제의 탈위, 가정의 재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기존의 어떤 가부장제 또 좀 혼탁한 관계가 되는 모습을 특히 이 소설 안에서 적극적으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전에는 이제 우태갑이라는 인물로 상징되는 아버지, 즉 어떤 남성 가부장이 좀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든지 또 피난을 거부하는 굉장히 또 단호하면서도 또 일방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관계가 좀 혼탁해지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 역시 어떻게 보면 좀 재편되고 이 마주침 속에서 굉장히 큰 변이 그리고 이행을 또 겪게 되는데요. 이때 어떤 이제 여러 남성 인물들이 예를 들어 또 지원병을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숨어 있거나 즉 우태갑과 이제 아들들이 또 숨어 있거나 지원병을 나가는 것과 달리 어떤 가정을 지키는 것이 결국 어떤 여성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도 예를 들어 어머니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또 적극적인 여성 인물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이도 어리고 뭐 연약한 것 같았고 굉장히 좀 부드러운 심성을 지닌 이제 오겹이라는 인물이 가정을 새롭게 또 구축하는 모습을 또 이 소설 안에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가정 생활의 이제 중심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모든 가족이 이제 오겹에 의지해서 결정뿐만 아니라 이제 행동까지도 맡기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과정이 어떤 전후의 시기에 이제 관계 속에서 자아와 세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연구나 아니면 이 여성 인물들 표면적인 모습에서 예를 들면 헌신, 또 희생,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찾아볼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보다는 결국 이 오겹이라는 인물이 이 전쟁 상황 속에서 이제 가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좀 자발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행동 자체를 좀 기쁘게 좀 정성스럽게 한다는 점에
또 분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산주의자들에게 좀 밥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집을 빼앗길 때 또 항의를 또 강하게 하거나 또는 흥정하는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결국 어떤 자신의 어떤 가정을 너무 이제 뭐 의무 또는 당위 또는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근데 내가 어떤 이 가정을 재건축하는 모습을 좀 책임을 다하는 능동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여준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 인물이 결국 어떤 가장 그 전쟁 전에는 가장 약해 보이고 어떤 돌봄의 대상이었던 것 같은 여성 인물이 이 상황에서는 부차적인 지위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또 가정의 중심이 되는 모습을 또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는 또 전쟁의 죽음 그리고 공포와 불안이 또 기쁨의 돌봄 덕분에 즉 오겹의 돌봄 덕분에 생의 활력으로 전이되고 가정이 재구축된다라고 또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장면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부지런하면서도 가정생활의 중심이 되어서 가족 누구나가 다 그녀에게로 달려가고 다 의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심씨가 아닌 오겹이 모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목차에서는 이제 또 다른 여성 청년인 이제 이화라는 인물을 분석하고자 했는데요. 이화라는 인물은 이제 옥엽과 달리 즉 가정을 지키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옥엽과 달리 가정을 탈출해서 병원이라는 장소로 이제 가게 되는 인물입니다. 특히 이 이화라는 인물을 통해서 몸에 집중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결국 이 이화라는 인물은 몸이 감정 그리고 느낌과 연결되는 양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몸의 장소를 좀 주체적으로 체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화가 병원에서 이제 부상병들을 돌볼 때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은 채로 이제 돌봄을 수행하는 것이 결국 어떤 의미 있는 자존감으로서의 자유를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설 안에서 이제 다른 인물들이 그런 자유스럽지 못한 화장을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더 비판하는 모습을 이화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어떤 이화가 스스로 수행하는 이 화장의 모습은 어떤 몸에 연결되면서 몸의 관계를 새기고 또 열정의 정동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또 보았습니다. 또한 이제 부상병들을 돌보면서 이제 환자들의 감사 인사를 받았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어떤 열정의 정동을 새롭게 계속 환자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또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들을 돌보는 경험을 예를 들어 연애 대상이었던 지훈을 돌봤던 경험과 비교하면서 그 이전에 즉 병원에 오기 이전에 가정 또는 지은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절망도 이제 열정으로 전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밖의 일을 즉 병원 밖의 일을 잊어버릴 정도로 자신을 계속해서 또 자발적으로 창조적으로 소진하면서 집에 가는 것을 좀 포기하고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자신을 좀 열정의 정동을 발견하면서 이제 소진하는 모습이 경계적인 자유와도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 결말 장면인데요. 결말에서 마치 숨는 것을 잊거나 싫어하는 것처럼 임진강의 선체로 비행기를 또 보다가 폭격을 맞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또 이와 같은 장면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몸과 좀 임진강의 접촉을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자유를 느끼는 것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즉 계속해서 그 전에 병원에서의 돌봄을 통해 어떤 소진하면서 물을 향하는 자유로 나아가는 장면이 결말에서 잘 드러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이데올로기의 상징인 훈장을 자신의 감각과 관련된 훈장으로 전유하는 것과도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훈장을 민들레로 착각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삶을 느끼게 하는 정동이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본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결론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정리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전후 여성 소설에서 여성 인물이 또 예를 들어 뭐 여가장부터 시작해서 또 가정주부까지 여러 국가에서 호명되는 존재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는 이제 전후 한국 사회에서
국가의 권위가 여성을 가정주부 혐오양처럼 호명하는 것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두 작품에서는 이제 전후에 여성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돌봄을 통해 공사 영역을 넘나들며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전후에 나타나는 감정이 불안, 절망의 단일한 감정만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죽음과 삶을 돌보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예를 들어 뭐 가족주의, 뭐 국가 이데올로기 등을 통해 국민을 균등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체제와 규율에 좀 저항해서 전후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세계의 방식에 민감해지는 신체 능력을 드러내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혜린 선생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재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 서사에 대해서 선생님 발표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후에도 선생님의 지속적인 연구 활동 저희도 지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